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MB 피부과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루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어떤 게스트를 모실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가장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올해 2월에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의 교수로 역임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올 3월부터 저랑 같이 여러 가지 피부학과 환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명칭이고요. 지루 피부염이 정확한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꾼 김에 얘기. 네. 그게 원래 우리가 지루성이라고 썼다가 네. 성자를 다 뺐어. 외색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터미놀로지가 전부 네. 일본에서 아토피성 피부염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바꾸고 접촉성 피부염도 접촉 피부염으로, 그러니까 그냥 지루 피부염이라고 얘기하고 네. 과거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네. 될 거. 그러니까 너무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루 피부염은 그 만성 홍반성 구진을 특징으로 하고 비늘과 판을 동반하는 피부염이라고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루라는 것을 명명을 봤을 때 그 이게 안 되냐? 피지 분비가 네, 많은 피지 부위. 분비가. 피지샘이 네. 많은 부위에 생긴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돼. 피지샘이 많은 부위에 생긴다 해서 네. 지루 피부염이라고 네. 어원을 보았을 때 피지 분비가 많이 배는 우리 몸의 부위들이 있어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지루 부위라고 하는데 두피, 그리고 우리 얼굴에 보면 T존, 그리고 가슴 쪽이나 등 쪽에 주로 이게 지루 피부염이 발생이 되고요. 우리 뺨도 네. 얘기해줘야 돼. 네. 뺨. 뺨,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네. 지루 피부염이. T존과 뺨. 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곳에 그 지루 피부염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그 피지와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루 피부염에서 나타나는 그럼 그냥 네. 토스를 토스. 해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이제 피지와 지루 피부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네. 나한테. 그 지루 피부염과 피지와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피지가 분비되는 데를 피지샘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그 지루 피부염이 피지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지루 피부염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지루 피부염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피지가 증가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피지와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지루 피부염 환자에서 그럼 로아큐탄을 쓰면은 그럼 좋아지는 경우가 그럼 있나요? 네, 급성기에서는 그렇게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좋아질 때 피지 분비가 많이 있는 경우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 피부과의 그 세부 전공을 봤을 때 피부 장벽학을 저희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과 피부 장벽 간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학문적으로 네. 그렇게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그 한 논문에 의하면은 어떤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 있는 데서는 피부 장벽이 떨어져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려서 여드름의 병인에서 그 모낭벽에 그 과각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을 때 모낭벽의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려서 그 모낭벽에 과각화가 일어나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보통 우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그 지루 피부염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루 피부염을 그 치료할 때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보습 관리 치료,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지루 피부염이 어느 정도 좀 호전이 그러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 아주 급성기에 염증이 심할 때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재발되는 것을 갖다가 그 예방할 때 이제 그런 그 피지를 갖다가 감소시키고 피부 장벽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루 피부염 환자가 오게 되면 급성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이런 거 지금 이런 거를 써서 지루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지루 피부염의 치료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지루 피부염의 치료는 그 교과서에는 경구 테트라사이클린 제제를 쓰긴 했는데 저는 사실 테트라사이클린 제제는 사실 써본 경험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많이 썼었죠. 네, 보통 지루 피부염 환자 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를 하죠, 보통. 사실 지루 피부염 왔을 때 먹는 약 그렇게 안 줄 만큼 써도- 안 써도 안 좋아지죠. 써도, 네. 대부분의 지루 피부염의 경우 그 먹는 약을 굳이 안 써도 바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로 지루 피부염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그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환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지루 피부염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뭘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 먹을 땐 좋아졌는데 이거 다시 악화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다시 악화가 안 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은 돼 있지는 않죠. 나한테 물어보고 네, 네, 맞아요. 아 그럼 안 하고 네, 아니면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그냥 마무리 하시죠. 네, 제가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지루 피부염에서는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질 만한 상황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루 피부염 환자들이 왔을 때 보면 이렇게 각질들이 이렇게 일어나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저는 건들지 마시고 뜯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인지상정상 그거 되게 뜯고 싶거든요. 뜯고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그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루 피부염은 굉장히 재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되는 경우는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또는 그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 지루 피부염이 다시 또 재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 이왕이면 네. 요새 같이 춥기 시작하고 건조한 때 요때 재발되니까 네. 특히 맞아. 요런 그 환절기에 굉장히 피부 장벽균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습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온도도 낮아져 있고 그리고 그 얘기는 그 외부적으로 우리 피부를 괴롭힐 만한 상황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 그 보습제를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피부과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초음파 관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들을 함으로써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서 지루 피부염을 그 예방 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세한 그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그 피부과를 오셔서 저희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어요? 잘했어요. 네.